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1월 1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정신없는 곡식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외국 CBS인가? 예, 미국 쪽에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을. 자, 거기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어떤 외국인의 시각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눈길이 좀 갔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제가 쭉 드려오던 말씀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도 세상 돌아보기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을 이제 좀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좀 했고요. 스스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 그게 이제 꼬리를 문 몇 가지 또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예상하기 어려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의 내부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인가요? 북한 쪽에서는 남한에서 며칠 전에도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가 격추시켰다. 작년 9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중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난번에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에 갔을 때는 그리고 그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도 북한을 방문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마당인데, 북한에서는 그걸 보냈다. 한국이 작년에 윤석열 시기에 북한을 도발했을 때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자, 이런 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린 MBC 뉴스네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영상인 것 같고, 아시아 계통의 전문가들을 불러다 모아서 이 위성으로 연결을 해서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설을 하는 부분인데, 제목을 이제 뽑은 것이 지금이 되게 독특한, 밑에 제목이 이렇게 있죠. 레어하다, 되게 드문 케이스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위주의 어떤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양반들이죠.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외교 여건을 쭉 되돌아봤을 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예.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적은 것처럼 이재명이 최근에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오케이를 받았다. 그것은 뭐 사실은 이제 문재인 때부터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여기도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뭐 깊이 있게 안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케이 했고, 핵 연료를 재처리하고 농축한,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고 농축한다는 부분 또 오케이를 받아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죠.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는 이유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누군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그렇다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물론 우리는 다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톤수도 이미 7,000톤, 8,000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존의 디젤 잠수함이 기껏 해봐서 4,000톤이거든요. 그거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버지니아급이 10,000톤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잠수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디젤 잠수함도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근해에 적에게 마지막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다면은, 그냥 그들도 지금 최신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작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산소 불요 체계, 즉 수소 연료 전지까지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한 달 정도밖에 작전을 안 해요. 물론 물속에 수십 년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못 견디잖아요. 일단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물속에서 몇 달간 고립된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물 밖으로 나와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디젤 잠수함도 한반도 근해에 우리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반도 근해에 저기 수상함으로부터 잡히지 않는 곳에 디젤 잠수함 딱 깔아앉혀 놓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본토가 만에 하나 공격을 받는다면 반격을 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따라다니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나 잠항 능력에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건 중국밖에 없죠, 현재로 봐서는. 그 두 번째는 우리 대양 함대가 갈 때, 항모 전단이 갈 때 수중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 잠수함이죠. 근데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상함들이 움직이는 속도로 따라다니면서 은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럼 디젤 잠수함이 안 된다는 거죠.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아마 두 개 다 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자, 그러면 중국을 겨냥한다는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새롭게 개편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군이 미군을 대체한다는 부분. 어제도 필리핀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싱가포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중국의 되게 자극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드 이상으로 자극적인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 물론 여기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핵폐기물 재처리 핵농축 이야기는 뭐냐면은 차세대 원전 사업, 요즘 이제 SMR 이야기,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LCD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것처럼 향후는 대량 생산되는 차세대 원전이 소형 원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예를 들어 5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정도 되는 것이. 그래서 핵 재처리나 재농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연료를 향후 차세대 원전의 연료는 20% 이하의 농축도 갖고 가능해요. 지금 상업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 무기급이 아니고, 무기급은 9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전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생산하는 원자력 엔진에, 차세대 원자력 엔진에 연료까지 장입할 수 있다. 즉 자립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중국이 되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죠? 중국이 한국의 이재명을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럼 반대로 봤을 때는 미국과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는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그걸 다 퍼줬더니, 다 우리를 대신하라고 다 퍼줬더니, 너를 믿고 해줬더니 중국에 가서 붙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양쪽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드물게도 아니고 최초죠. 최초로 양쪽이 다 조용하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조용하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세계 전쟁이 곧 날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서 우리가 거듭 확인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어제도 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극화 사이로 가는 것에 선봉에 한국이 서 있다. 한국이 그 다극화 중에 하나로 올라설 수 있다. 일부는 나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소통하고 있다. 러시아와 함께. 당연히 북한도 소통하고 있다. 북한이 조금 신뢰를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바뀐 환경이지만,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이걸 아침에 눈여겨봤습니다. 이 부분을 리덱티드라고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제랄드 셀렌테라는 사람인데 이태리 계열인 것 같아요. 영어로 발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법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니까 이게 세트가 딱 나올 정도로 트렌드 어쩌고 잡지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자문, 자산관리 자문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미국 쪽 일반적인 시각은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을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도 그야말로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 달리오는 미국은 망가진다 쪽이에요. 이 사람도 미국은 망가지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세계대전이 난다. 3차 세계대전이. 그러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하와이를 왜 공격했느냐, 뜬금없이. 그것은 그 당시 20몇 명의 일본인들이 그 당시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던 라오스, 월남,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핑계로 미국이 미국 내에 있는 일본 자산을 전부 다 억류했다. 동결해버렸다. 그래서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고 미국을 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즉 미국이 일본을 유인을 했다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상당히 친숙하죠. 우리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 중에 유인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야기하고 등장한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발생한 일들, 특히 베네수엘라 건, 그린란드 건,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희한한 일들, 거기에서 전 세계의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현재 전 세계 전쟁의 뿌리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이란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날 수가 있다. 이건 이스라엘이 개입해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이제 반 이스라엘계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심부가 이스라엘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게 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전쟁의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거기 이 이야기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진행 자체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링크를 밑에 걸어놓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들의 우방국이 전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고 압박 고문이고,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겠지만 수석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시위가 시작된 것이고,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게 이스라엘 내지는 미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란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뒤에 조금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워낙 이란의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자, 그런 것들이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러시아가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 돈으로 꼬시겠다 이야기하더라도, 그린란드는 러시아의 북쪽 영역, 즉 북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중국도 길길이 날뛰어야 돼요. 자기들도 북극항로 이용해야 되니까 조용하거든요. 자, 그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는데 세계전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이 양반 말씀의 오류예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혼자 힘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 보시는 분들 좀 느끼시겠지만, 제가 155mm 포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독일의 레오파르드 2 전차, 그들의 또 잘 나가는 자주포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생산 기반이 안 돼요. 짧은 기간에 많은 생산을 못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락한 상태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상당 수준을 올리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여러 해가. 그건 분명해요. 근데 지금 당장 전쟁을 한다? 그럼 필패예요. 이게
나토에 미국이 빠진다. 나토에 있는 탱크 다 끌어모으면 폴란드 빼고, 폴란드 여기 절대 안 끼고 싶어 해요. 다 긁어 모아도 1000대가 안 됩니다. 전차가 1000대가. 이미 또 우크라이나에 많이 퍼져가지고 많이 박살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은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작전이 실패한다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단어가 뭐냐면 다극화로 간다는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랄드 셀렌테 정도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레이 달리오처럼 미국에서 촉이 제일 빠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극화를 이해를 못해요. 현재 미국이 최고인데 뭐 아니면 도 이 시기예요. 근데 트럼프가 행하는 방안은 그 중간이거든요.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좀 전에 소개드린 한국의 정치 상황이 되게 독특하다. 미국이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중국이 족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양쪽이 다 조용하냐. 미국하고도 오케이, 중국하고도 오케이. 그럼 의심을 하게 마련인데 저놈이 중국에 가려나? 저놈이 미국으로 붙으려나? 그게 아니다. 그건 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각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분야는 경제 부분이잖아요. 미국의 달러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야기하잖아, 이 사람들도. 미국이 위험하다. 빚을 그렇게 지고 미국이 힘이 빠지면 죽는다. 뭐 아니면 도예요. 미국이 약해졌다. 트럼프가 저렇게 막 질러 제낀다. 결국 미국의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밖에 할 게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온갖 음모론 다 동원하면서. 아니죠, 그것은. 자, 그 좋은 예가,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자, AMD 아시죠? 인텔에 버금가는 CPU 제조 회사가 TSMC와 계약을 파기하고 삼성의 2나노, 삼성이 뒤늦게 뭐라고 할까,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게 큰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트럼프가 써왔던 일론 머스크도 이런 선택을 했고, 엔비디아도 그런 선택을 했고, AI 대표 기업들도 그런 선택을 했어요. 한국으로 다 바꾼 거죠. TSMC에서 다 빠져나와서 전부 다 한국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리사 수라는 AMD 사장은 대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만 계열이 보이시죠? 태어난 곳이 타이난, 대만이에요. 엔비디아의 AI 핵심 칩이죠. 현재까지는 그 그래픽 카드. 젠슨 황도 대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이민 온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대만을 다 버리잖아요. TSMC를 다 버리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왜 다 한국으로 가냐. 미국에 지금 유일하게 미국이 잘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전부 다 한국을 선택하냐. 그겁니다. 이거를 좀 전에 이야기한 셀렌테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있는 현재 위치에서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작전은 오래 갈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사이에 틀이 바뀐다. 그 틀이 바뀌는 부분의 핵심은 이재명과 시진핑 간의 관계 회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살려야 돼. 중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현재에서는 트럼프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갑자기 망가지면 중국도 버틸 수 없다는 거죠. 가장 큰 수출처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망가졌다? 그럼 전 세계 혼란이에요. 그냥 망가지겠느냐? 그때는 진짜 전쟁하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엊그제 모닝 컨설트에서 이번 달 국정 지지율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이재명은 57인가 58 지난달에는 갔고, 지금 트럼프가 43%.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1, 2%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거나 어떤 정치적 주도권을 잃는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작금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 자본이 탈출한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자리에서 멈춤 정도는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정신없음과 상관이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여러분도 나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요즘 이란 소식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죠. 그래, 이슬람 까불더니 망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베네수엘라 손봐주고 이란 손봐주고 그다음 북한 손봐주겠다, 또 이렇게 언론들이 방향을 좀 몰아가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사이트들을 등록해 놓고 가끔 보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두 개 정도의 사이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이 차단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타스님 뉴스 에이전시라는 것인데, 요것은 러시아가 타스 비슷하게 관영 통신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겠지만 최소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미국 손에 이란인들의 피를 묻혔다. 제가 몇 가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핵심이 뭐냐면 물가가 아주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기다 놓고 작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환율 오르는 거 비슷하게. 지금 전 세계가 불안정한 건 분명해요. 예. 자, 그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분쟁도 잘 해결하고 분위기는 좋은 것인데, 이란 스스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액면상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 공격을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물가 문제가 부각됐다. 자, 이것은 누가 좀 손을 썼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옛날부터 들긴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지금 네타냐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시위였는데 외부 세력이 그것을 격화시키고 있다. 우리 옛날 이제 광주 때랑 비슷한 거죠. 순수한 거였는데 북한이 관여돼서 과격화됐다. 그래서 그림이 엄청나게 비슷하긴 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조금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입장을, 미국이 관여했다고 이 미국 이야기를 하니까 관여했다고 충분히 관여할 수 있죠.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근데 지난번에도 트럼프에서 블리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셀렌테의 아까 앞서 소개됐던 셀렌테의 의견은 페르시아 기반의 이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저는 그 부분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관여하고 미국 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양수겸장이에요. 여기서 이란이 스스로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니까, 누군가 약해지면 밖에서 들개들이 막 늑대들이 뛰쳐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뜯어먹으려고. 그걸 버텨내면 협상할 겁니다. 그 관해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서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망하면 망하는 대로 괜찮은 거예요. 또. 근데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북한이냐? 북한은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전체적으로 획가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도 상호 방위 조약을 북한과는 맺었지만 이란과는 그보다 낮은 등급의 지금 관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리아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시리아보다 이란이 훨씬 강하고 영향이 있죠. 근데 이 고비를, 항상 고비라는 것은 바깥에서 항상 와요. 그걸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이란은 사실은. 그를 견뎌내지 못하는 것을 러시아가 개입해서 억지로 이렇게 세워주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달라요.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과 그럴 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북한은, 다시 한번 환기드립니다. 옛날에 소개드렸던 내용이에요. 러시아가 한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란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애매한 부분이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란이 버텨낸다. 이란이 버텨내도 트럼프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타협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서 네타냐후 솎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원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많이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것은 자본이 관여된 거거든요. 자본이. 그러면 전 세계 자본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티인 세력이고 거기는 네타냐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우리도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 이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북한이 이 이야기를 오늘 했을까? 지난 4일날 보냈고 작년 9월에도 보냈다. 무인기 누가 보냈나? 이거 엄청나게 열심히 우리가 조사해서 파악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말하면은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조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테스트 해보는 걸 수도 있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작년 9월에 그랬을 때는 왜 북한이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는 두 개를 묶어서 이야기했느냐? 이재명이 북한하고 저기 중국하고 이야기 잘하고 돌아온 이 마당에. 자, 일단은 지금 발표로 봐서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체가 아니다. 그리고 어디 보니까 뭐 이게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북한이 이야기하기를 강화도에서 날라왔다. 그것은 옛날에 이제 탈북 단체들이 북한으로 삐라 보낼 때 그 곳이 처음에 보냈던 곳이 강화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나쁘게 해석할 여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탈북 단체들이 보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히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좀 있다. 반드시 나쁜 신호라고 볼 수는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급해진 일본이 중국이 일본 히토리 판매를 제한했다. 이걸 예상 못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한 언급, 그걸 지금 국내 언론이 잘 보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이재명의 중국 가기 전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 그게 외교적인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일본이 대만에 분쟁이 생기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을 과감하게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옛날 우리가 그랬듯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중간 단계의 중요한 기자재들을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제한 조치를 그런 게 일본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일본의 히토리 판매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보복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위성락 안보실장이 브리핑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위성락인지 김용범 정치실장인지 우리 히토리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중국이 약속했죠. 그걸 우리가 보도를 안 해요. 얼마나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했어요. 일본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가 미국에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SOS를 쳤단 말이에요.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냉담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럼 다카이치가 전부 다 헛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카이치의 지금 정책에 대한 세계 정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재명이 중국에 가서 아까 서두에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중국 가서 욕을 먹고 미국에서 욕을 먹고 고립될 수 있는 짓인데 중미 간에 지금 사실 중미 간에 소외된 것은 다카이치란 말이에요. 이재명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하는데 히토리움 문제는 일대 잠정적으로 수출입이 잘 되고 있어요. 미국 간에. 그러다가 또 다른 건수가 생기면 다 뒤틀어질 수 있는데 이재명이 미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히토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중국과 미국이 이재명을 사이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전환이에요. 이번 이재명의 중국 방문은.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해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다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해외 기사에서. 대서 특필해야 될 내용인데 감추고 안 보여주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카이치는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카이치를 폭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를 만나러 이제 한 13일인가요? 날아가는데 이재명이 그때 또한 나름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이 지역은 한국이 관할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이재명이 가서 실행에 대해서 당신들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늘 보니까 17일 날 이태리 총리가 멜라니죠, 여자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유럽에서 1대1로에 대해서 손들고 환영하면서 나섰던 게 이태리였습니다. 나름 눈치가 빨라요. 네, 그거하고 엮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변한 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때 설정된 거랑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4명, 5명이었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명 더 불러다가 마라라고에다 불러다가 이것은 극진한 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압박을 가할 때도 마랄락으로 부르지만 크게 혜택을 주고 싶을 때도 마랄락으로 부릅니다. 플로리다의 트럼프의 개인 사유지죠. 여기에 아시아 기업들만 불러다가 골프를 쳤는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한국의 기업 총수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시진핑 방문까지 이 사람들이 다 쫓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AMD도 비록 사장이 대만 출신이지만 TSMC보다 훨씬 늦게 파운드리를 시작한 삼성에다 얼굴을 맡기잖아요. 젠슨 황도 그렇고 AI 업체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자, 이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과 시진핑의 만남은 시진핑을 많이 안심시켰다. 한국이 자주적으로 판단한다. 물론 그 전에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어떤 첫 번째 신호를 보여줬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국이 되게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서두에 소개드렸던 슬렌트의 어떤 상당히 그 암울한 미래 전망, 지금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 이해 당사자인 러시아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 보도만 해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사실관계 보도만 하고 있어요. 현재 이란에 대해서 사실관계 보도만 하고 있어요. 본인들 의견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아무도 손 안 대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도.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